기획과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R&D 편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지역사업평가단의 배재현입니다. 오늘 ATC CTO 협의 영남 지역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정부 지원 사업 R&D에 대한 신규 과제 기획 및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정부 R&D 예산 및 지역 사업 현황, 또 정부 R&D 과제 진행 프로세스, 정부 R&D 과제의 기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지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R&D 예산 및 지역 산업 현황입니다. 2021년 정부 R&D 예산 현황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2021년 예산을 보게 되면은 27조 4,5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산업부와 중기부가 되겠습니다. 그 산업부는 작년 20년 대비해서 18.7%가 늘어난 4조 9천억 정도가 늘어났고, 중소벤처기업은 작년 대비해서 15.8% 늘어났는데, 이 예산들을 보게 되면은 산업부는 전체 그 정부 지원사업 R&D 예산의 한 18% 정도를 산업부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저희 지역 사업에 대한 R&D 예산을 많이 확보돼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현황은 지금 산업과는 융합과 공간적 연계, 조정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 경쟁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여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선도 협력 사업, 거점 사업, 전략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보시는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2021년을 보시게 되면 광역협력원 사업은 첨단 신소재와 전기 자율차, 그리고 전략 사업은 지금 특화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수송기기, 기계 소재, 부품, 보율, 엔진 시스템 등으로 사업이 개편되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에 대한 사업들은 이 형태로 예전부터 진행한 사업들이 명칭과 내용만 바뀔 뿐이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연계 부분이나 융합 부분으로 확장되어서 가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주력 산업과 광역협력권 사업은 현재 개편된 내용들은 현재 진행과 동일합니다. 그 광역협력권 사업 육성 사업은 2021년에 예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2022년부터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2021년에 개편이 되어서 현재 그 지역별로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나눠져 있는데, 좀 확대해서 제가 있는 경북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북과 대구 부분들은 이렇게 좀 확대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갑자기 떨어진 사업들이 아니고, 이전에 경북과 대구 지역에 있는 주력 산업 분 자체가 2021년에 연계나 융합 부분으로 개편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원한 사업들을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 R&D 과제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제를 제가 이제 과제 진행과 동시에 저희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진행하는 것을 체크를 하는데, 저희 평가단 쪽에서 하는 역할 자체는 세부 과제 기획을 통해서 나온 과제에 대한 그걸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것이 정부 정책과 현재 그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 롤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과제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과제 기획이 우선적으로 중요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탕으로 되어서 과제가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업체가 여기에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뽑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과제 기획에 대한 정의는 정책 방향 설정에 의한 탑다운 방식과 기술의 수요를 반영한 바텀업 방식의 과제 기획 전략을 통해서 국책성,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중복성, 연계성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발굴하는, 신규를 발굴하는 일련의 과정을 과제기획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기획 전략에 대한 부분은 산업기술 5개년 계획, 산업기술 R&PD 전략, 기술 수립 및 경쟁력 분석, 그리고 기술 수요조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책성은 국가 R&D 정책에 대한 부합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리성은 특허, 중복성은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의 중복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제기획 선정 및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중장기 전략 수립, 그다음에 기획과제 발굴, 과제 공고, 수행, 그다음에 선거 관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평가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네모 박스에 되어 있는 것처럼 과제 공고 및 선정 부분에서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장기 전략에 대한 R&D 정책 수립이라든지 정부 R&D 규정은 부처별로 그리고 전담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기획과제 발굴 및 과제 기획은 예전에는 전담 기관에서만 진행했는데 이것이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내려오면서 저희 그 지역사업평가단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 수요조사라든지 과제 기획, 기획과제 확정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과제 공고를 내시는 것이 좋은 과제에 선정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트의 과제기획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기술 수요조사, 그리고 기획 대상에 대한 후보 과제를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문단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과제가 선정이 되면은 상세 기획이 들어가고, 상세 기획을 통해서 이제 RFP라든지 품목 요약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공고대상 RFP를 만들어서 공고를 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에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이라든지 부처별로 지금 산업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가 2021년을 현재 기점 봤을 때 2020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RFP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수요사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하반기 8월에서 9월 정도 거기에 이제 기술 수요를 받아서 이미 기획 단계를 거쳐가지고 올해 초에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와 동일하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업별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 산업에 대한 그 산업군이 있습니다. 그 산업군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도 8월달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부처나 전담 기관에서 기술 수요사를 거쳐가지고 RFP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은 내년 초에 과제 공고를 띄워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FP라든지 품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요번에 ATC CTO 협의회에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제 7, 8월 달에 기술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조금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조금 이게 하시는 기업들에서 좀 생각하실 부분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식, 그다음에 규정,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용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런 식으로 명칭들이 다 생소하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업계획서 양식도 지금 예전에는 사업비에 대한 항목 부분을 상세하게 그 위원들이 보고 이거는 빼야 되고 이건 붙여야 되고 이거는 아니다 맞다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통으로 그 내용이 없습니다. 통으로 만들어져 있고 단지 인건비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것만 합계 금액만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되는 부분들은 업체들에게 좀 자유롭게 맡기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뀐 이유는 지금 R&D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개발 관련된 사업비를 받게 되면은 업체들에게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 그 항목별로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산업부라든지 중기부의 보통 R&D 지원 범위는 저희가 TRL 단계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보통 TRL 단계에서 3단계에서 보통 가는 8단계까지에 대한 부분을 보통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R&D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 즉 말해서 TRL 6단계에서 8단계 사이의 과제로 사업 기간 2년에서 3년 이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TRL 5단계라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연도에 뭐 한 8단계까지 가서 이게 정말 어디 상용화 사업화 전 단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업을 기획을 하실 때 그 TRL 단계 현재 내가 개발되고자 하는 기술이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과제의 이제 수행 기간으로서 TRL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 전 R&D를 기획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R&D 과제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R&D 기획은 일단 총 4가지로 나눠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면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이제 현황과 목표가 되겠고, 왜 개발하려고 하는가, 그 문제점, 필요, 그리고 요구 사항들이 있겠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전략 및 실행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성과가 도출되고 지금 현재 대비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기대 효과가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과제명의 설정은 그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R&D 목표, 기술 수준, 적용 대상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이 보이도록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한글 맞춤법과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이 용어가 되게 묘하게 했을 경우에는 위원들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걸 편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제 범위를 넓게 한다든지 아니면 모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개발 범위라든지 성과 지표의 단위, 규격 등에 대한 구체화 제시가 요구됩니다. 중복성 검토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NTIS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제명에 대한 설정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사이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명에 대한 설정 부분은 뭐 기초 단계, 그리고 응용 단계, 개발 단계 3가지에서 작성 사례가 있습니다. 기초 단계를 보시면 모바일 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경량, 이때는 얼마 정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비디오 보호와 기초 원천 기술 개발. 응용 부분은 정면 전속도 충돌 평가에 대응한 승용차용 프론트 언더바디, 모듈용 알루미늄 소재 응용 기술 개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뭐를 개발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사용해서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과제명으로 나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NTIS를 말씀드렸는데 NTIS 같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사이트예요.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중복성 검토뿐만 아니고 과제 내용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과제 참여 관리 부분에서 국가 R&D 통합 공고라든지 유사 과제를 등록하시면 현재 R&D 공고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유사 과제에 대한 내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이게 지금 위에 보시는 로봇을 검색한다고 하면은 로봇을 검색을 하면은 지금 과제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떤 과제가 나와 있는지를 지금 선정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R&D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현재로 어떤 과제명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개발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대상 기술의 정의 부분입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제품 용도와 적용 분야, 어떤 분야의 어떤 기술 개발 내용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셔야 되고, 기존 기술과 제품의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개발 제품에 대한 정의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장 분석 부분은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연관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를 하고 만약에 연관된 자료가 없을 때는 산업 기술 전반적인 내용 자료를 분석을 해서 추정치로 계산된 추정치를 근거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금 현재 국내 시장 분석을 얼마큼 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내용으로 지금 과제 기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기술하고 관련 없는 자료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연구개발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확한 기술에 대한 부분과 자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 자료는 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smtek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smtek.go.kr로 들어가시면 그 기술 로드맵을 치시면 현재 이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 기술 로드맵에 대한 부분은 하단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지능형 로봇을 검색하고 싶다.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은 현재 최신 로드맵 자료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 보고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이 현재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대상에 대한 설정 부분입니다. 차별성을 좀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국내외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에 대한 차별성뿐만 아니고 연구 내용에 대한 차별성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차별성에 대한 내용을 제시 못하게 되면 중복성이 걸리게 되고 중복성에 관련된 부분이 걸리게 되면 사업 과제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 같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연구 방법에 따라서 지금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의 기존 기술 관련했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항목별로 유사 기술에 대한 부분을 표로 또는 이제 그림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설명할 수 있는 쉬운 방식을 통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의 설정 부분입니다. 그 최종 목표는 과제명과 연관성이 일단 높아야 됩니다. 목표는 제시된 제목, 그 내용과 일치를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 목표는 도전적으로 이제 수립을 하고 정량적 정성적 목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아래 하단 부분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평가 항목, 단위, 그다음에 비중, 국내 최고 수준, 해외 최고 수준, 개발 목표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성능에 대한 스펙은 기술적 성능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평가 방법은 공인 시험 성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체 기준은 객관성을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가능하면 전문가 입회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공인 규격성의 어떤 시험 방법을 제시하셔가지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평가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명에 대해서는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 단위, 비중,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과 국내 수준, 그리고 개발 목표치가 현재 최종 연도에는 얼만큼 될 것이다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통 과제 기획을 해서 평가를 받을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은 이 정도 되는데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 최종 연도에는 얼마 정도 될 거냐, 세계 최고 수준 이상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고 또 평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이다. 공인 규격성에 대한 내용이 이렇고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사업계획서에 기재를 하시면 세계 최고 수준을 위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추진 전략과 추진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추진 전략은 큰 개념으로 제시를 하시고 추진 내용은 하위 개념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화상 인식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 전략으로 한다면 추진 내용은 PC 기반 화상 인식 시스템 기술 구현이라는 부분으로 하실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표, 그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으로 내용을 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경우에는 각 주간 연구개발 기관별로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계시고 이것을 주관과 공동 연구개발 기관끼리의 어떤 연계를 가지고 과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은
이제 컨소시엄 간 적정성 부분에서 아주 내용이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인 자유 공모에서의 평가 방법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RFP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공고 시점, 공고하는 이제 현재 시점 2021년의 기점을 봤을 때는 2020년 하반기에 보통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RFP를 통해서 기술 수요 조사를 거쳐가지고 그 RFP를 뽑아냅니다. 그때 이제 제시된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존 과제의 평가 항목은 이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으로 상향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 평가 항목의 수치를 제외할 수는 없고 그걸 포함한 나머지 이거를 이제 그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이제 제시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자유공모는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자유공모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평가 방법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걸 제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과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화 목표 설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목표란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기간 중에는 현재 양산하고 있는 제품에 우리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간접 매출, 즉 말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제 종료 이후에는 현재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화를 통해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이제 사업화 목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 연구개발 단계와 사업화 목표의 설정 부분은 지금 하단부에 보시면은 R&D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시험 생산 및 검사 부분이 일반적 연구개발 단계고 양산 및 판매 부분이 사업화 단계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과제 기획에서 사업화 목표 설정은 시제품 제작 그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시험 생산과 검사를 통해서 생산 라인에 직접적으로 지금 적용해서 양산과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사업화 목표에 대한 설정은 개발품에 대한 어떤 매출 목표, 즉 말해서 현재 주관에서 가지고 계시는 사업화에 대한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접목해서 어떤 식으로 상품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셔서 이 부분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할 거냐, 이 마케팅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화 계획 수립에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내외 시장 규모, 그 최종 개발품의 시장 규모를 제시해 주시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제품의 시장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이 기술 개발을 과제 기획을 하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 발표라든지 뭐 연구 자료, 그리고 마케팅 자료,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이런 그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좀 내용을 모아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외 경쟁사는 경쟁 제품에 대한 자료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장 진입을 위한 단계적 지원 전략은 뭐 시장 진입 단계, 현지화 단계, 판로 확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원 전략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그 R&D 과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현재 과제가 공고가 났을 때 과제 평가 지표와 사업계획 양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거는 지금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R&D에 대한 그 목차 부분과 평가 항목에 대한 지표 부분입니다. 목차가 기술개발 계획 나와 있고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사업비, 수행기간 현황 이렇게 지금 목차가 되어 있고요. 평가 항목은 기술성, 사업성, 기억능력, 일자리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크게 보면은 기술성은 지금 최종 산출물이 사업 목적과 부합되는가, 그리고 기존 개발 내용과 차별성이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 해결 방법을 제시하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성에 대한 부분은 차별성, 목적에 대한 부합성, 그리고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고, 사업성은 사업화가 가능하냐, 사업화 타당성, 그리고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지, 그리고 매출 신장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지역 경제 성장에 과연 기여를 하고 있냐. 이거는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앞에 사업화 타당성과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면은 아까 말씀 매출 신장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 부분은 사업화 타당성에 대한 계획 부분을 구체적이냐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계획 능력은 역량 부분입니다. 역량. 주관 수행 기간이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관과 참여의 역할 부분이 명확하냐, 연기가 명확하냐,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광역 협력권 사업, 육성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 내용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개요 부분, 사업 추진 체계, 계획 및 추진 전략, 이건 좀 구체적으로 좀 약간 세분화되긴 한데,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제품 개발에 대한 계획 부분은 필요성과 차별성, 목표의 적절성, 달성 가능성, 그리고 추진 전략에 대한 적절성 부분을 이제 위에 상단에 두고 있고, 사업 추진 체계에서의 역할 부분이 지금 두 번째 사업 추진 체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기간별 세부 역할과 추진 전략이 구체적이냐, 상단에는 필요성, 차별성,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의 계획 구체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행 기간별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화 전략의 성과 부분에서는 사업화에 대한 달성 여부에 대한 구체성에 대한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과제에 대한 평가 지표나 내용부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구성하시게 되면은 사업 계획서를 과제 기획, 과제 공과 떴을 때 과제의 기획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실 수가 있고, 요 내용 중심으로 과제를 이제 작성하시게 되면은 이제 선정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제가 사업계획 양식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요거는 조금 참조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앞에 그 내용 설명한 내용에서 지금 거의 차이가 없고, 보통 보면 사업계획서 본문 양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했는 부분인데, 시간 관계성 조금 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개발혁신법에 따라서 지금 연구 본문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많이 틀어진 게 지금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금 예전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상세하게 지금 직접비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물건을 사겠고 어떤 물건을 사서 어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재료비에 대한 상세 항목을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비율이 맞추는 부분들은 연구 수당에 대한 부분과 간접비에 대한 비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연구 수당은 뭐 20% 이내, 간접비는 보통 10%, 이제 수행 기관들은 영리 기업들은 10%, 비영리는 그 과기부에서 나와 있는 간접비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이하로만 하시면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는 지금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그 사업비 부담 비율도 조금씩 현재 예전에 나와 있던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탈피를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 사업들의 비율, 지원비에 대한 비율을 높이고 민자 부담금 낮추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 사업의 특별 지침에 따라서 올해까지 지금 과제를 진행하면은 이제 일괄 과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 중소기업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사업, 해당 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그리고 기간 부담금은 20% 이상, 기간 부담 연구개발비는 10% 이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설명 좀 드리면은 만약에 단독형으로 제가 이제 중소기업 2억을 받는다. 그러면 민간 부담금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67%에 33%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은 80% 이하로 되면서 민자 부담금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10%밖에. 그리고 현재로 보기 때 현금에 대한 비율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과제를 준비하시는 부분에서는 이런 코로나19 특별 지침에 대한 현금 비율, 그다음에 현물에 대한 비율을 이제 이걸 참고하셔야 되고, 이전의 요령 자체는 지금 67에 33% 그리고 이제 전체 금액의 한 40% 이상 되는 그런 비율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2022년부터 시작한다 그러시면은 이제 국가개발혁신법에 따라서 이제 75대 이제 25 정도로 25로 이제 민자 부담금이 또 조정되기 때문에 민자가 현금은 10% 동일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사업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